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3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닥이고요. 지금은 7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25분입니다. 제가 서둘러 녹음과 편집을 마치고 12시 전에 오늘 7시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 대여섯 시까지 마치는 것이 지금으로부터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전주 사는 친구가 계족산에 탐조 여행을 와가지고 저를 초대해 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녹음을 하면 좋겠다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서,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사전에 논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난 다음에 그냥 녹음기를 켜놓고 우리들이 대화하는 얘기를 좀 녹음을 하고 싶다. 어차피 새에 대한 얘기라던가 탐조인으로서의 어떤 취미에 대한 얘기들을 분명히 할 테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내가 잘라서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제가 들어보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녹음을 해서 삽입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방식의 녹음과 편집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한번 해본다, 이런 저희 취지에 맞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걸 마이크로 해서 파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에 씌우는 뭐 이렇게 파 이런 소리도 안 들어가게 하고 그런 거? 제가 방금 지난주에 장동 계족산에 가서 친구랑 대화한 거를 그냥 녹음한 파일을 쭉 들어봤는데요. 쓸 수 없다. 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시급히 혼자서라도 녹음을 다시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저의 그냥 상상으로는 친구랑 나눈 대화에서 조금 따서 친구가 새해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엄청 신나서 얘기하잖아요. 막 목소리도 격양돼 있고 반짝반짝 빛나고 이거를 자기 최애를 영업하고 싶은 마음에 막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 좋을 거가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좋았고 그걸 녹음해가지고 잘 쓰면 좋지 않을까 하고 혼자 그냥 생각을 해봤던 건데, 이게 주변에 우리 말고 다른 분들도 계셔서 막 목소리도 녹음되고 우리가 하는 얘기도 되게 소풍 가듯이 제가 성심당 빵 잔뜩 사가지고 가서 막 깔아놓고, 제가 야외 밖에서 커피 내리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커피 내릴 수 있게 뜨거운 물이랑 뭐 드리퍼랑 주전자랑 다 챙겨가가지고 커피 내리고 마시고 이러면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보내기엔 좋은 시간이지만 그거를 특별한 사전 준비 없이 그냥 녹음을 했더니 쓸 수는 없는 소리네요. 너무 소음도 너무 크고 그냥 다른 소리들, 물 따라지는 소리라던가 옆에 사람들 소리라던가 막 부시럭거리는 소리라던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쓸 수가 없네. 안타깝게 됐고요. 제가 그냥 빗소리나 걸어오는 소리, 새소리 조금 녹음해 온 것들을 중간중간에 넣으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야겠어요. 제가 이 친구한테 내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기획을 굉장히 촘촘하게 해가지고 내용적으로든지 결과물의 뭐 질적인 평가로 볼 때는 별로일 수 있지만 그냥 내가 재미삼아서 꾸준히 하는 거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녹음기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녹음기를 켰는데, 정말 쓸 수는 없겠네. 나중에 정말로 이 친구를 따로 만나가지고 좀 조용한 데서 탐조인으로서의 취미생활에 대한 얘기 이런 거를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얘기 많았었거든요. 뒷부분에다가 그냥 몇 개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거를 조금 살펴볼까 봐요. 그러니까 도시에 그냥 집 근처에서 흔하게 보이는 새에 까치 까마귀 아니면은 직박구리다 도감 보여주면서 새 막 보여주고 그랬고, 재밌었던 거는 이 친구들이 전주에 사는데 계족산의 어떤 특정한 장소에 팔색조가 지금 있다는 게 그 동호인들 사이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그 동호회 사람들이랑 다 같이 와서 그 새를 봤대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새니까 한 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평일날 둘 다 휴가를 내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집이 이 근처 뭐 대전이니까 가서 만나서, 나는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놀고, 이 두 분은 그 새를 보려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재밌었던 거는 우리가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탐조인 분들이 와 계신 거예요. 그 제 친구들하고도 아는 사이인. 그러면서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와서 계속 새를 지켜보고 있는데 안 나온다. 아마 이소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집을 옮겨서 떠났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은 하루 종일은 못 계시니까 우리가 간 뒤로 조금 있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 친구들이 계속 남아서 그 새를 기다렸는데 아마 결국 못 봤나 봐요. 저도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 자리에 계셨던 다른 분들, 선생님이 저한테 왜 사진 안 찍으시냐고 저한테 그러셔서, 아니 저는 친구 따라서 그냥 온 거예요. 새해 처음입니다. 그랬더니 대전 사시면 뭐 어디 가서 새 보기 좋다 뭐 알아요? 가봤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요 선생님 전 일반인이라니까요. 이러면서 막 깔깔깔 웃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그 두 분의 선생님과 내 친구들도 우리도 다 일반인이지 뭐 하하하 이렇게 막 웃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일반인 아니잖아요. 덕질하는 사람들 평일날 휴가 내고 콧마들이 들고 다니는 대포 카메라 같은 거 들고 와서 막 새 사진 찍고 이런데 어떻게 그게 일반인이야. 카메라도 진짜 엄청난 거. 그리고 제 친구는 카메라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망원경으로 이렇게 새를 보고 사진을 찍고 싶으면 그 망원경 렌즈 앞에다가 핸드폰 카메라를 대고 찍는데요. 그렇게 봐도 되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자세하게 안 보이니까 저기 새가 있나 보다 하지만 망원경으로 맞춰서 딱 보니까 정말 개의 걸음걸이, 날갯짓, 그다음에 깃털의 색깔, 좀 과장하면 표정 이런 것도 다 보이는 것 같아서 엄청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계곡물 흐르는 뭐 자연이 좀 아름다운 곳, 편안한 곳 이런 곳이어서 휴양림에 소풍 간다 생각하고 갔던 거긴 한데, 새를 보는 탐조를 취미로 하는 거는 좀 멋있고 좋은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그날도 제가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친구들을 만나고 거기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오후에 다른 일정으로 일하러 갔어요. 그리고 뭐 그 다음날도 일하러 가고, 제가 요즘 엄청 무리한 스케줄로 막 여기저기 다니고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늘의 이야기는 나 피곤하다. 여러분 기력이 다 떨어지기 전에 컨디션 관리 잘 하셔라 이런 얘기를 그냥 좀 자연스럽게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뭐 책이 나와가지고 사실 바쁜 것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주 행사가 있어요. 엊그저께는 수원 화성에 첫 번째 북토크를 하러 갔다 왔고, 다음 주에는 뭐 세종에서 하나, 대전에서 하나 하고, 그 다음 주에는 파주에서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또 생업이 있으니까 일 들어온 거 약간 취재 비슷한 거 하러 현장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바쁘게 다녔더니 제가 원래 무릎이 아파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뭐 한의원이랑 정형외과랑 지금은 안아파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조금 차도가 있는 것처럼 뭔가 내 몸에 힘이 들어간다, 좀 나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엊그저께
그 수원 갔다 온 다음날, 그러니까 그날 피곤해가지고 쓰러져 자고 다음날 이제 그 안아파 선생님한테 치료 받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를, 그러니까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할 수 없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엉금엉금 거의 기다시피 해가지고 치료 받으러 가서, 치료 받기 전에 항상 선생님이, 저는 앉아가지고 약간 눈 감고 기다리다가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거든요. 그럼 선생님 웃으면서 오늘 또 명상하면서 어디가 아픈가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니요, 오늘은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 아프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말할 수 있다. 무릎이 진짜로 너무 아프다. 여기저기 이렇게 아프다. 근데 사실 지난주에 일이 많아서 무리를 좀 했다. 그 장동에 계족산 친구 온다고 놀러 간 것도 사실 무리였던 거예요. 되게 잠깐의 틈을 난 사이에 그 일정을 끼워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날 다음 날에는 전주에 독립출판 페어 하는데 부산 친구가 출품한다고 해가지고 또 부산 전주도 갔다 오고, 또 막 오랜만에 전주 친구도 만나고 막 노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좀 평소보다 많이 걷고, 그 산에 갔을 때도 새를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려면 차를 내리고 나서도 한 15분 정도 걸어야 돼서 걷고, 그리고 전주 갈 때랑 수원 갈 때랑 기차 타고 갔다 왔는데 기차 시간에 늦을까봐 약간 버스에서 내려서 좀 뛰고 막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몸에 피로와 과로가 쌓인 상태다. 제가 그 한 2, 3주에 한 번씩 친구들이랑 같이 좋은 듣기 동료 모임이라는 일종의 동료 상담 자조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도 되게 오래 했고, 그 상담을 계속 비용적인 문제라던가 그냥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계속 못하게 되면 그런 동료 상담 대화 모임을 꾸준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되게 아끼는 동료 집단이 있어요. 거의 2년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우울했던 순간에는 막 울면서 너무 기운도 없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시기도 있었고,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컨디션이 되게 좋을 때는 뭐 잘 지낸다, 뭘 해도 행복하다 뭐 이런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책이 나와서 일이 많은데 일이 많아서 그나마 좀 활기가 넘친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마지막 모임에서 했거든요. 그때 이제 한 친구가 너무 잘 지내는 거 좋고 잘 하실 것 같은데 컨디션 관리 잘 하시면 좋겠다. 또 신나가지고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푹 퍼지듯이 힘든 시기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신경 쓰고 있어야지 했는데 지금 벌써 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우리 안아파 선생님이 치료를 막 해주시면서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너무 힘이 없고 아프니까 그냥 이제 어디를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아프고 저렇게 누르면 뭐 안 아프고 어디가 더 아프고 이런 말을 제가 되게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게 재밌어가지고 그걸 느끼고 알아채는 게 재밌어서,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도 치료의 방향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만 얘기하고 막 넘어갔고, 끝날 때 선생님이 오늘 되게 힘들어 하신다. 그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드셨냐.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고 아프다고 말할 힘도 없었다 그랬더니, 그니까 지금 너가 무릎 상태가 안 좋은 거를 떠나서 그냥 기력이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력을 좀 회복해야 된다. 보양을 하든지 뭐 잘 쉬든지 이러면서 식사를 잘 하시냐 했더니 너무 부끄러운 웃음이 나서, 제가 식사는 정말 진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잘 챙겨 먹고 집에서 밥 해 먹고 뭐 좀 더 든든하게 먹어야겠다 생각하면은 더 챙겨서 먹고 이러는 편이라서 뭔가 먹는 게 부실하지는 절대 않은데 진짜로 엄청 피곤한 거죠. 지금 몸을 돌보지 않고 거의 지난 열흘 이상을 쉬는 날 없이 계속 되게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한 거죠.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푹 쉬어야지 다음 주를 살 수 있는데 지금 그거를 잘 못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나고 재밌고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울하진 않은데 그냥 막 뭐든지 하다 보니까
완전 지치고 쓰러진 줄도 모르고 그러고 지낸 거죠.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아파 선생님이 푹 쉬셔라. 아무 생각 없이 좀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쉬셔라. 이런 내가 지금 일정이 너무 많고 바빠가지고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뭐 하루에 그러니까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30분씩이라도 그런 시간을 꼭 챙겨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서 뭐 글 쓰는 일이든 서서 일하는 것이든 몸이 엄청 피곤한 거잖아요. 그 자세가 굳어지면서 근육이라던가 중력 때문에 엄청 힘든 상태가 돼서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라고 하는데 약간 기운과 기력의 영역? 어떤 정신적인 환기의 영역에서도 그게 다 연동되어 있어서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약간 스트레칭 하듯이 너의 정신과 어떤 마음과 영혼을 그렇게 쉬어줘라 이런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챙겨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냥 어제 오후는 그냥 친구랑 전화통화하면서 그냥 밥 챙겨 먹고 그냥 그렇게 쭉 누워 있었어요. 이번 주도 일정이 많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중간중간에 쉬어주는 정신, 몸과 마음과 정신과 막 이런 뇌 이런 거를 쉬어주는 거를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빡빡한 일정들을 당연히 다 엄청 채워서 다 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언제 시간 돼 그러면 그때 선약이 있지 않으면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만 일이 아니라 그 일과 앞뒤 사이에 그 일을 준비하는 시간,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나의 신체와 정신이 그거를 위해서 회복하고 쉬어주는 시간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그런 거를 신경 안 쓰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겠다고 하는 이 팟캐스트와 뉴스레터 원고는 그냥 막 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옛날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냥 이거는 어떻게든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를 하나 채워서 그 날짜에 빈칸이 없게 만드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되게 큰 재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짧게라도 이렇게 녹음해서 오늘 밤에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짧게 하려고요. 아주 짧아져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내일 모레는 또 우리 보람 작가 만나가지고 신나고 재미있게 수다 떨 거니까 그때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북토크 다녀온 후기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고 다음 행사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미 지지난번에 막 북토크 얘기 그 신간 홍보 활동인 북토크에 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쩔지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소한 재밌는 거 하나는 지금 뭐 트위터나 인스타 인터넷에 여름철 고양이들에게 되게 핫한 소품이 소쿨이에요. 그 물 빠지게 하는 플라스틱 바구니. 그래서 거기에 고양이들이 앉으면 바람이 솔솔 통하니까 여름철에 되게 좋아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또 당연히 샀죠. 근데 우리 강아지는 절대 안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랑 친한 친구가 원통형 소쿠리, 그러니까 반원 형태의 소쿠리를 가지가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상자 모양으로 된 네모난 것을 한번 사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두 종류를 구비했거든요. 타워에 그 투명한 아크릴 반구 같은 게 있고 거기에 고양이들이 들어가서 쉬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크릴 대신에 소쿠리 바구니를 넣는데 가지가 쳐다도 보지 않고 있고요. 그 네모난 상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일단 오늘은 매우 짧게 이만큼만 할까 봐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뭐 너무 힘들면 안 해도 되지만 안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하는 걸로 오늘은 그냥 가볍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도시에서 이제 새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면 많이 보이는 애가 얘일 거거든요. 이 요리. 우리 집 앞에 오르세요? 얘가 진짜 많아요. 얘. 이랬어. 얘. 직박구리. 얘를 좀 기억해 놨다가 한번 봐봐. 알겠어요. 까치 참새 다음으로. 다음? 걔네보다 많을 수도 까치 있어. 참새도 구별 못하는데. 까치가 좀 더 크고 참새. 까맣고. 까맣고 하얗고. 참새는 약간 제 참새는 알지. 까치도 알지. 까마귀도 알지. 걔네 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애가 있다 하면 얘 얘의 확률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직박구리. 얘는 이거 한 개예요. 아까 그 직박이는 어쩌고 직박이 잔뜩 있었잖아. 얘도 있어요. 음. 근데 좀 얘는 좀 많이 다르게 생기긴 했어. 흰머리 검은 직박구리도 있고 바다 직박구리도 있고 이렇게 있긴 한데 이것도 있고 검은 이마 직박구리도 있고 조금 다르게 생겼더라고 얘는. 근데 내가 이번에 배웠어. 새 구분하는 걸. 새가 날개나 깃털 같은냐? 깃털 색이나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새의 그 분류의 기준이 뭐 골격이나 뼈나 이런 거 이제 발가락 같이 변하지 않는 근원적인 거로 한대요. 근데 체형이 다 비슷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중에서 얘네가 왜 직박구리 과냐면 그냥 보면 얘는 직박구리인데도 생김새가 다 다르게, 그러니까 그쵸. 표면적으로는 다르게 그쵸.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변하지 않는 어떤 형질의 것들이 같은지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깃털이나 이런 거는 자연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면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이라 좀 뼈 모양이나 골격 이런 거로 기준으로 분류한대요. 자연 분류라고 했나 그거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 할미새 사촌 이름 귀엽네요. 지난번에도 새 보러 지리산 간 적이 있는데 안 나타났어 이렇게. 근데 있다고 들었는데 안 나타나서 거기 정상을 우리가 3번이나 돌았어. 한 번만 더 돌아보자. 한 번만 더 돌아보자. 그래갖고 돌다가 마지막에 찾은 거야. 그러니까 또 포기를 못하지 또. 저는 이름은 이보현이고요. 네. 바닥이라고 불러요. 네, 손바닥 할 때 그 바닥. 바닥으로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모르겠어. 너무 오래전이어가지고 특별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때는 좀 멋있는 마음에 약간 경계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의 바닥은 저기의 위고 이러니까. 근데 나중에 그 마음 공부하러 가고 그랬을 때는 너는 근본을 탐구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지었나 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나의 절친이었던 친구는 내가 맨날 우울해가지고 바닥을 치고 있어서 바닥이야 이랬어. 인디언 이름 같네요. 인디언 이름 같네요. 바닥 치고 올라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그러면 뭐